예, 그 하도급 거래는 건설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각종 서비스 산업이나 용역 업체에서도 하도급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요. 공사 대금 미지급 등과 함께 그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 조치,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여러 항목에 걸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이제 발생하고 있으며, 근데 대략 한 해 보면은 한 1,300건에서 700건 사이로 평균 한 해 1,00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하도업체들의 경우에는 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업체에 사활이 걸리거나 생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 문제로 뭐 부도나 아니면 폐업하는 업체가 꽤 많습니다. 물론 뭐 법적 해결을 생각하는 하도업체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하도급 거래 상황을 이제 견주어 볼 때 거래가 잘못되거나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후 이제 추가적 거래가 이제 또 끊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하도급업체에서는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문에 실제 하도급 거래에서는 미수금을 이제 깔고 가거나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는 이제 관리하는 관례가 사실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 하도급 업체에서 맡은 공사를 이제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이제 공사 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지급되지 않은 공사란 대금을 이제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책정하여 손해금 지급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경우로는 내나 이제 설계 도면을 현장 소장이 이제 변경을 시킨 것인데 되게 구두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는 구두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공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무려 원공사가 한 5억 정도였는데 실제 추가 설계 도면으로 발생된 것이 거의 4억에 달아서 원공사에 거의 버금갈 정도였는데 이후에 공사 대금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 거절을, 공사 대금을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현장 업체로서, 하도급 업체로서는 딱이 입증 자료가 없고 현장 소장도 나 몰라라 이제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따로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자료도 없어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 마침 당시에 그 하도급 업체에서 그 현장 소장이 구두로 지시하는 걸 녹취했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했던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공사 일보들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다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하도급법에서는 이제 공사대금 지급을 6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전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모두 지급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이자를 책정해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5%고 15%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하도급법으로 인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좀 이율도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도급법에는 좀 특이할 사항이 이 3배수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계약을 할 때에는 이제 공사대금, 이제 원금과 이제 이자, 그거만 있는 건데, 하도급법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면 3배수 소송으로 가서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뭐 3배수 다 받지 못하지만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당 사건처럼 이제 하도업체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현재 만연하고 있는 그 하도급 거래의 악행, 압습,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이제 하도급법에 의거해서 이제 엄격한 하도업체 보호와 원청업체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신속 정확한 피해 보좌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도업체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문제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뭐 연일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뭐 계약을 이렇게 한 게 해서 원 하도급에 그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다든지, 또는 이제 하도급 업체들이 주로 부당 특약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부당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진구한다든지, 또는 하도급 대금을 얼마나 더 잘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급 비율을 보고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대기업이나 그 원도급 업체들의 그 갑질 근성에 의해 가지고 그런 제도들이 현장에서는 잘 작동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많이 그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그런 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현장 차원에서까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